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죠. 트럼프는 지난 재임 기간에 멕시코와 미국 간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했던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기간 멕시코가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또 한번 단행을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 불난집에 부채질,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스닥이 오늘도 1.51%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크게 상승을 보여주는데 어제 이미 전고점이었던 18,700 정도를 뚫어버렸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갭 상승으로 뚫어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의 힘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이번에 단행이 되었어요. 기존의 5%의 금리에서 이제 4.75%까지 내려왔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리자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늘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4.5%대까지 올라왔다가 기준금리가 4.75까지 떨어지자 함께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의 벤치마크 금리이니까 미국 기준금리에 어느 정도 연동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건 또 한편 생각해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오늘 유가는 72불대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배경에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진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최근 2%대 목표를 향해 진전 중에 있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지표들 역시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역시나 이제 노동 시장이 되겠죠. 실업률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번에 발표되었던 10월달 미국 고용 보고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12,000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허리케인 등 그리고 보잉의 파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어쨌든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주가도 좋고 경제 활동도 괜찮은 편인데 고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미 물가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연준 파월 의장의 입지가 좀 쪼그라들 수도 있겠어요.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요청이 있으면 사임할 것이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자신을 해고하거나 강등할 권한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이 되면 연준에 많은 개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미국 증시 전반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기업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트럼프의 집권과 함께 계속해서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도 끝없이 오를 수는 없겠죠. 지금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보면 거의 2년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지난 대세 상승기에도 2년 정도 상승을 하고 1년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상승을 즐길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브레이크도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은 항상 명심하시고 여유로운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2.9% 상승한 296.91불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장중에 299.75불을 찍기도 했습니다. 300불을 넘겼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300불은 넘기지 못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테슬라 300불대의 저항이 좀 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지만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300불대에서 좀 횡보를 하더라도 200불대 후반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좋은 인도량과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300불 이상에서 주가가 위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잠깐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저희 아트라운 TV 멤버십은 매주 회원님들을 위한 전용 영상을 주말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경에도 저희가 수익 실현을 했었어요. 10월 25일경에 22% 수익 실현을 했고요. 제가 매일 아침과 그리고 매일 저녁 프리마켓 때 이렇게 알람을 매일 2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알람을 통해서 저희 아트라운 TV 멤버십 가족 회원님들은요,
단기 계좌도 관리하고 계시고 장기 계좌도 관리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매일 2차례의 알람은 이 단기 계좌용 알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10월 25일에 22% 수익 실현, 그리고 11월 7일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299불에 또 26% 수익 실현을 단행을 했어요.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개의 계좌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은퇴라든지 미래의 큰 자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장기 계좌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장기 계좌는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는 팔지 않고 10년 이상 모아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QQQ와 같은 나스닥 ETF와 함께 모아가면은 더욱더 안정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테슬라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 테슬라만 유독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계좌를 운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기 계좌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계좌에 편입할 추천 가격들을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단기 계좌는 마인드 관리 계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10에서 20%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는 계좌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벌써 10월달과 11월달 이 두 달 동안 22%, 26% 각각 수익 실현을 단행을 했어요. 자, 이렇게 테슬라 투자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거나 테슬라 관련된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가져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아트론 TV 유료 멤버십에 가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애청자 여러분 중에 테슬라를 장기로만 투자하시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요, 충분히 인사이트를 가져가 볼 수 있고 매일 새벽마다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아트론 TV를 후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테슬라의 상승으로 많은 회원님들이 좋은 수익을 가져가셨는데요. 특히 회원님들의 댓글에는 지금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베너핏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멤버십 여러분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이런 고마운 댓글도 있습니다만 저에게 직접 테슬라의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자, 여기 멤버십 회원님의 댓글 중에 기가 멕시코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기가 멕시코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27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왔는데 오늘 또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295명까지도 늘었어요. 정말 압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경합주를 싹쓸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지금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테슬라에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좀 안 좋은 점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가 멕시코 건립이 되겠어요. 일단 트럼프의 정책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8번을 보시면 멕시코와의 국경 강화 및 마약 유입을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멕시코와의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관세는 미국이 가진 강력한 무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멕시코에 대한 관세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에게 전권을 주고 2조 달러 이상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론 역시 기간 멕시코 건립이 불필요한 지출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기사가 나왔는데 역시나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은 좀 난항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기가 멕시코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기사를 해석해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역시나 기가 팩토리 멕시코의 미래는 완전히 불확실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제 수장인 마르셀로라는 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제 멕시코의 한 지역 라디오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곧 일론 머스크를 만날 것이다.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좀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 역시 선거가 끝났으니까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을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 3분기예요. 작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기가 멕시코 건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가 멕시코의 위치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죠. 누에보 레온 지역인데 굉장히 미국과 가까워요. 멕시코 북부에 있으면서 기가 텍사스 오스틴 공장과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멕시코에 있고 트럼프가 멕시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차량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많은 공장들,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멕시코에 또 부품 공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멕시코 기반의 제조 시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어가는 것이다라고 뺏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는 관세를 이렇게 높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미국 대선을 해였죠. 그래서 머스크는 올해 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거 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자, 올해부터 굉장히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던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자, 솔직히 X 플랫폼을 보더라도요. 테슬라와 스페이스 X 관련된 X 포스팅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와 사회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뭐 트럼프랑 얘기를 많이 나눴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연히 당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강력한 배팅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 역시 자신의 비즈니스, 자신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와는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머스크가 굉장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트럼프의 정책을 많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멕시코에 거대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멕시코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올해 초에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기가 멕시코가 남미와 멕시코 시장만을 위한 공장이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기가 멕시코의 위치가 기가 텍사스, 그러니까 미국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미국을 위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모델 Q라든지 모델 2라든지 저가형 차량을 만들고 그에 더불어서 사이버캡이죠. 로보택시까지 이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에 유통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미국과 멕시코 간의 관세가 높아지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 정부 역시 아직 테슬라가 멕시코에 투자 신청을 등록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공식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멕시코 공장 건설은 난항을 보일 것 같아요. 뭐 제 내피셜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지난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때 테슬라의 현재 캐파시티를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 있는 캐파시티를 다 합쳐보면 테슬라는 현재 23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프리몬트 공장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공장에서 100만 대 정도의 캐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물론 기가 상하이는 200만 대나 150만 대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100만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가 베를린이 37만 5천 대, 기가 텍사스가 37만 5천 대 수준이에요. 그러면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100만 대씩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약 한 60만 대씩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총 캐파가 120만 대가 추가가 되면 약 한 350만 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 공장들이 캐파가 300만에서 350만 대까지 총 캐파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기가 멕시코 건설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모델 2 또는 모델 Q가 적용될 다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전에 얘기를 하기를 이 기가 멕시코에서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연간 300만 대까지도 이 공장에서 건설 차량을 조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존 공장에서 350만 대 수준까지 올라가면 추가적인 200에서 300만 대가 기가 멕시코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기존 공장의 캐파 증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건이 옵티머스가 되겠어요. 내년이 되면 테슬라 공장 내 옵티머스가 1000대 정도 운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기가 멕시코를 건설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옵티머스가 출연을 하게 되고 테슬라 공장에 굉장히 많은 수가 보급이 되면 굳이 기가 멕시코를 건립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미국 내 고임금 노동자들이 자 옵티머스로 대체가 되면서 충분히 미국 공장, 특히 기가 텍사스가 되겠죠. 기가 텍사스는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곳에 추가적인 공장을 건설해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 활용될 저가형 차량들을 생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나 기가 멕시코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최근에 전기차 회사죠. 중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 샤오펑이 이렇게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데모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따라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손가락이 굉장히 유려합니다. 굉장히 많은 동작들을 할 수 있고 볼트도 조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뭔가 공장에서 관리도 할 수 있는 듯한, 그러니까 뭐 두뇌 지능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한데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멕시코 공장 건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미 이 저가형 버전은 내년 상반기에 기가 텍사스에서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기가 상하이까지 생산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공장에서도 이 저가형 버전이 잘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멕시코 공장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오르자 많은 뭐 금융기관들이 테슬라의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는데, 뭐 미국의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264불에서 350불까지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될 테슬라에 그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거의 300불에 접어들었으니까 PER 지수가 제 생각에는 지금 100배를 넘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할 FSD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택시, 옵티머스 등의 주별 규제가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업들이 테슬라가 더욱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FSD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와 관련된 규제는 미국 주별로 존재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국가 차원의 표준이 수립이 되면서 내년 로보택시 출시가 훨씬 쉽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모델 3Y를 활용해서 내년부터 이제 빠른 시간에 우리가 로보택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프라이스 타겟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IRA 보조금 지원 폐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원을 했던 여러 연방 정부라든지 주 정부라든지, 그리고 그 정부에 속해 있는 GM, 포드와 스텔란티스와 같은 미국계 기업들이 IRA 보조금을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는 쉽지 않겠지만 뭐 축소는 될 수 있겠죠. 다만 축소 및 폐지 시 오히려 테슬라의 지배력은 강화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무역 강경 정책을 쓰겠죠. 그러면은 미국으로의 중국산 전기차 시장 진입이 굉장히 제한될 수 있어요. 이것 역시 테슬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가가 상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IRA 뭐 보조금이 없어지더라도 내년에 테슬라는 이 저가형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보조금 폐지에 따른 상대적인 차별적인 경쟁성을 확보를 하면서 더욱더 그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기가 상하이 중국에서 모델 Y 주니퍼 리프레쉬 모델이죠. 이게 생산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미 생산이 돼서 테스트를 앞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혔어요. 내년 초부터 판매가 될 것이니까 테슬라의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내년 성장 기대해 볼만 합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차트지만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상승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물론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 심한 거 잘 아시죠?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년은 정말 테슬라의 르네상스 시기다. 각종 호재들이 계속해서 발현이 되면서 주가가 뭐 쉬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그러한 토끼 같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